안녕하세요. 아니다. 자기가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번 영상 때 남편 목소리가 가기 직전이었는데 어제 약속 갔다 온 뒤로 목소리가 가버린 탓에 제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SP500은 4205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제가 매크로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 포지션은 유지하되 현금을 모아나가고 있는 만큼 기쁘면서도 아리송한 마음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잡고 있는 게 마이크론인데 어느새 마이크론의 경우 64달러라는 마의 저항선을 뚫고 이제 74달러까지 올라주었습니다. 텔레그램을 보시면 저는 꾸준히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비중을 계속 늘려왔는데요. 7월 15일에도 비중을 늘렸고 7월 22일에도 늘렸고 마이크론의 적정 주가를 87달러로 산출했으며 8월 4일날 마이크론의 포지션을 늘렸고 8월 23일날 마이크론의 포지션을 또 늘렸으며 8월 24일날 마이크론을 또 늘렸고 8월 25일날에도 마이크론을 늘렸고 8월 27일에도 늘렸고 4월 25일에도 마이크론을 늘리는 등 꾸준히 마이크론을 매집해 왔다는 것을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저평가이면서도 실적과 어닝콜 상황을 공유드리면서 결국 올라갈 주식을 대상으로는 꾸준히 비중을 늘리고 좋은 수익을 제 원칙에 따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숏 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사서 홀드하고 해칭으로 현금을 모으면 모았지 마켓 타임을 맞출 수 없기에 숏을 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큰 포지션을 그리고 있는 마이크론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장에 지금 주식을 살 마음은 없겠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계속 매집해 나가면서 지난번 테슬라를 매집한 것과 같이 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수혜를 저도 봤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경우는 단 하루 만에 보시는 것처럼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와 함께 무려 24%나 올랐는데요. 실적은 EPS 1.09달러로 컨센 대비 0.17달러를 상회해 주었고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무려 13.3% 하락한 7.19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내주었지만 어쨌든 컨센 또한 하향 조정되면서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컨센 대비해서 670 밀리언 달러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큰 임팩트를 준 부분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였습니다. 원래 애널리스트들은 2023년 2분기 가이던스로 하여금 7.1 빌리언 달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에서 제시한 2023년 2분기의 가이던스는 11 빌리언 달러로 무려 52% 정도 상회한 수치를 제시하였고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와 AI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큰 기업이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붙어서 분석을 하는 만큼 52%나 예상치를 빗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매우 이 가이던스가 이상했는데요. 제가 가장 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몇 주 전 실적을 발표한 TSMC 가이던스입니다. 엔비디아의 AI 관련 칩을 실제로 제조하는 회사는 TSMC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텔레그램에만 공유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웬만하면 앞으로는 개별 분석은 제가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만 제공하고 유튜브에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하는 92개의 공급처가 있고 621개의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92개의 공급처를 대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TSMC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밑에 제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보유한 마이크론이 있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있다는 것도 공급처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TSMC의 실적 발표일은 엔비디아보다 빠른 몇 주 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TSMC는 단 한 번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빨간 차트를 보시면 매출액 가이던스가 계속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가이던스를 50%나 상향 조정시켰는데 엔비디아의 AI 관련 칩을 전부 도맡아서 만드는 TSMC의 가이던스는 왜 하향 조정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또한 멤버십 분들께 추후에 공유 드렸는데 이것은 엔비디아의 원가 비용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엔비디아의 원가 비용에 있어서 무려 43%를 TSMC가 맡고 있습니다. 43%의 돈은 TSMC에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50%가 올랐다면 43% 정도를 챙겨가는 TSMC 또한 그 43%에 대해서 50% 이상의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이던스는 계속 하회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닝콜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7빌리언 달러를 자사주 매입으로 잡아놓고 있었는데 애널리스트가 왜 2023년 1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자사주 매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인즉슨 엔비디아도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고평가라고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적 발표하기에 앞서서 AI의 붐과 함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기업이 미래 성장률 대비 저평가였다면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에 따라 수혜를 봤을 것인데 일단 엔비디아는 매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충분히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엔비디아의 팬이 굉장히 많으시고 제 마이크론 또한 엔비디아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만큼 기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해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마이크론 또한 꾸준히 객관적으로 평가해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크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매번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자료로 콜월은 한때 4,300을 갱신했지만 다시 4,200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로 SP500은 콜월과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콜월은 옵션 만기일로 인해 4,200에 잡혀 있었던 오픈 인터레스트 포지션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4,300으로 잠시 밀려났었던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콜월은 4,200으로 세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SP500은 4,205로 콜월의 범위를 조금 넘어간 상태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날 콜월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SP500은 내려갈 확률이 높고요. 만약 상향 조정된다면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멤버십 텔레그램 분들께 장 시작 전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제법 많이 나왔었는데요. PCE 디플레이터는 월 기준으로 0.4%가 나오면서 컨센인 0.3%를 상회해 주었고 지난달 수치인 0.1 대비 반등을 해주었고요. PCE 디플레이터 연기준으로는 4.4%를 보여주면서 컨센인 4.3%를 상회해 주었고 지난달 수치인 4.2% 대비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연준이 중요시하는 코어는 어떨까요? PCE 코어 디플레이터는 월 기준으로 0.4%가 나왔고 연 기준으로는 4.7%가 나오면서 둘 다 컨센 대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지난달 대비 반등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번 CPI가 4.9%의 수치를 발표했을 때 다들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결국 인플레이션은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자료들을 몇 개 더 공유드리자면 부동산 부분이 빠진 PCE 코어 서비스 부분은 4.6%로 결국 반등을 이어나가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7월 안에 금리를 올릴 확률은 이제 100%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도 6월과 7월 중에 언제 금리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7월 안에 금리를 올릴 확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 100%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데이터에 따라 확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라 제가 자료들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장은 올라가고 있어 좋지만 추가로 돈을 투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꾸준히 현금을 모아 나가시면서 장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